안녕하세요. 미정용 보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이어서 더욱 공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인천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취미생활을 하다 겪은 일인데요. 해당 일을 겪고 지금도 그때 일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미스터리한 일이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특정이 될 수 있는 관계로 이야기가 발생한 지역은 익명으로 하고 이야기에 필요한 큰 지역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고향은 전라도입니다. 현재 하는 일로 인해 거주지를 인천으로 옮겨 살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10년 전 고향에 살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낚시를 좋아했고 끼리끼리 논다고들 하는데 친구들도 낚시를 좋아하여 저희는 시간이 날 때면 다 같이 아지트처럼 생각했던 장소에서 낚시를 즐기곤 했습니다. 물론 주위에 낚시를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저희에겐 아지트였죠. 그리고 하루는 밤낚시를 가고 싶은데 마침 약속이 비는 친구가 없었고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성준이라는 친구만 시간이 된다 하여 저녁을 먹고 아지트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만나기로 약속했고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몰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던 중 성준이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저는 전화를 받고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전화를 왜 하냐 물었죠. 그러자 성준이는 집에 일이 생겨서 낚시를 갈 수 없다 했고 벌써 출발을 했는데 지금 말해주면 어쩌냐 이야기하니 성준이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되려화를 내며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당시는 정말 기분이 나빠서 다시 전화를 하여 욕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낚시를 갈 건지 집으로 갈 건지 고민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밤낚시도 처음인데 어두운 밤에 혼자서 낚시를 할 생각을 하니 혹여나 사고가 나면 어쩌나 싶더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저는 이미 낚시도구와 낚시터에서 자고 올 생각으로 물건들을 챙겨온 상태여서 집으로 가는 게 오히려 손해라 생각했고 그래도 낚시를 너무 하고 싶어 혼자 밤낚시를 하러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가는 낚시터는 낚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원래는 사람들 발길이 없는 걸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얼마 전 낚시터 입구에 카페가 생겨 밤인데도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날은 카페가 쉬는 날이어서 그런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낚시터에도 사람이 없겠다 생각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차에 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데 낚시터에서 5분 정도 거리까지 왔을 때 헤드라이트 끝부분이 닿는 지점에 낚시대를 메고 낚시터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보였는데요. 저는 이렇게 어두운 밤에 불도 켜져 있지 않은 길을 걸어서 가는 걸 보고 저 사람도 나처럼 낚시를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연인데 낚시 친구나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천천히 낚시터에 가는 사람 옆으로 차를 세웠는데요. 차를 세우고 보니 저보다 연령대가 높은 아저씨였습니다. 자세히는 50대 아니면 60대로 보이는 아저씨였고 누가 봐도 낚시를 엄청나게 좋아하게 생겼다 싶은 분이었죠. 저는 아저씨에게 혹시 낚시터에 가시는 거면 같이 가자 물었는데요.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숙여 차 뒷좌석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아저씨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저 같아도 어두운 밤 시간에 차를 태워준다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았고 저도 혼자 낚시 온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친구가 약속 펑크를 내서 혼자 낚시를 왔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낚시를 하는 건 어떠냐 제안을 했죠. 그런데 아저씨는 저를 빤히 바라보고는 혼자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온다고 했는데요. 아저씨는 낚시는 본인 혼자 하고 싶다며 괜찮다 하셨고 저는 그러면 차라도 태워드릴 테니까 차에 타라며 이야기했는데요. 아저씨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그냥 혼자 가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밤낚시는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 조심하라 하셨고 저는 알겠다는 이야기라고 혼자 차를 타고 평소 낚시를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이상했던 점이 평소 낚시터엔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한두 명은 있는 편인데 그날따라 사람 한 명 없이 한적했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낚시대를 던져놔야겠다 생각하고 급하게 차에서 내려 자리를 잡고 낚시대를 먼저 던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낚시를 하며 아까 오면서 만났던 아저씨는 어디에 자리를 폈나 살펴보는데 제 자리에서 대각선으로 보이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은 게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 겁이 없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서로 보이는 곳에 사람이 있으니 조금 안심은 되긴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낚시를 좋아한다 해도 혼자 하는 밤낚시는 처음이어서 무서운 마음이 없을 수 없었죠. 밤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도 없는 바닷가는 암벽도 있고 무섭습니다. 그래도 아저씨 덕분인지 무서운 마음은 점차 사라져가고 평소보다 고기도 잘 낚이고 낚시의 즐거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검은색 바닷물에서 나오는 고기를 보며 혼자 왔어도 물고기가 잘 잡혀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잠시 뒤 점점 출출해져서 컵라면을 먹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저씨는 얼마나 잡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낚시를 하는 쪽으로 가보니 아저씨도 꽤 많은 물고기를 잡은 듯 보였는데요. 저는 아저씨에게 컵라면을 하려고 하는데 드실 건지 물어보았는데요. 아저씨는 괜찮다며 혼자 있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다시 넋을 놓은 채로 가만히 앉아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생각했고 제가 낚시를 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뒤 컵라면을 먹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저씨 쪽을 바라보니 아저씨는 뭔가 기이한 자세로 갑자기 일어서서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 깨려고 일부러 몸을 움직이나 보다 생각했는데요. 실제로도 낚시 중에 잠이 오면 율동을 하거나 몸을 푸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중에 하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낚시를 하다 보니 점점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잠시 차에 가서 잠을 자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차에 가서 자동차 시트를 눕혀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차를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요. 눈을 떠보니 아까 봤던 아저씨는 운전석 유리창에 얼굴을 밀착하고 저를 바라보며 계시더군요. 저는 자다 일어나 깜짝 놀라 아저씨를 보았고 기분이 나빠져서 차 문을 열고 조금 언성을 높여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 아저씨는 여기 아까부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냐 묻더군요. 저는 아저씨의 말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은커녕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에서 덜 깨어 여기 누가 있냐 이야기하니 아저씨는 소주를 한잔 하셨는지 술 냄새가 나는 게 느껴졌고 혹여나 술을 마시다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해서 아까 아저씨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대로 밤낚시는 위험하니까 한숨 주무시고 천천히 낚시를 즐기라 이야기했죠. 그런데도 아저씨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며 분명히 이 주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라며 이야기하셨고 저는 이러다 아저씨에게 무슨 일 나는 거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걱정이 돼서 온 거라며 이야기하시고는 다시 아저씨 자리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자다 일어나니 더 이상 낚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집에 가서 잠을 자야겠다 생각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기고 집으로 갔는데요. 다음날 일어나니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둔 전화기에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음을 해놓은 상태로 잠을 잤던 터라 점심시간이 다가올 때쯤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가 온 사람은 같이 낚시를 가기로 했던 성준이었고 전화를 받자 어제 낚시를 갔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전화와서 무슨 낚시터 타령이냐 했는데요. 친구는 그게 아니고 일단 괜찮아서 다행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는 어제 안 갔냐 다시 물었는데요. 저는 어제 밤에 갔다가 너무 피곤해서 집으로 왔다 이야기하니 친구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낚시터는 밤에는 사람이 없지만 낮에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거리인데요. 친구 부모님은 새벽에 저희가 다니는 낚시터를 지나다니시는데 그날따라 경찰차와 구급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그쪽으로 가보니 주위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말이 나왔고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으며 친구 부모님은 친구에게 저희가 자주 가는 낚시터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는데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어젯밤에 낚시터에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어젯밤 일을 알지 못하니 일단 너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며 한숨을 돌렸는데요. 그 일이 있고 하루가 지나서 경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후 저는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날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이 제가 그날 만났던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피해자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경찰에서는 그날 있었던 일들이 CCTV로 남아있다고 말해주셨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 말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저씨는 평소 조현병을 앓고 계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날 만약 친구와 약속을 하고 가서
밤새도록 낚시터에 제가 있었다면 아저씨가 돌아가시진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년 전 이야기이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생각나는 미스터리하고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